한경 아르테 TV 주요 3마음 우리는 미래도시.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이야기는 악장 중간에 박수를 쳐도 된다, 박수를 치면 안 된다입니다. 그죠? 일단 결론적으로 영민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워낙에 다양한 관객들이 그 음악회장에 오시기 때문에 네.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다. 뭐라고 할 수는 없다. 네, 쳐도 뭐라고 할 수 없다. 뭐라고 할 수 없다. 괜찮다. 괜찮다. 네. 장쌤. 저는 일단 안 된다. 안 된다. 악장 간의 박수는 안 되고 네. 박수는 타이밍을 봐서 네. 연주자에게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쳐줄 것을 미리 권고드려야 된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프랑스에서 이제 음악회를 많이 가보셨죠? 네. 어디 가보셨습니까? 프랑스의 제일 유명한 극장이라고 하면. 샹젤리제 테아트라고 음. 샹젤리제 거리에 조금 나오면 명품 거리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 명품 거리에 외환은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되게 자주 가는 거리인데 맞아요, 외환은행, 맞아요. 그 외환은행 옆에 샹젤리제 테아트라는 유학생들은 극장이 꼭 있어요. 가야 되는 외환은행. 맞아요. 프랑스는 공연 분위기 어떻습니까? 프랑스는 공연 분위기가 물론 이제 유학생이던 2006년도에 봤던 느낌은 굉장히 지금과 다르겠지만 좀 자연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인터미션 중간에 나와서 와인을 먹을 수 있어요. 오. 모든 사람들이 짝짝짝 하고 인터미션 때 의자도 이렇게 옆으로 옮길 수 있는 곳이거든요. 드드득 의자를 옮겨서 나와서 네. 그 라운지에서 다들 와인 한 잔씩 하고 의자로 옮긴다는 건 어떤 그러니까 의미죠? 거기 무대가 있으면 의자가 피스로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의자들을 갖다 놓은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의자가 네.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네. 그 의자 드르륵 밀면서 사람들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고 와인을 한 잔 하니까 인터미션이 20분에서 30분 정도로 되게 길었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인터미션 긴 게? 인터미션 긴 게 사실 학생 입장으로서 이거 빨리 보고 집에 가서 숙제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있었고 네. 학생들을 배려해서 학생석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공연도 티켓 값이 굉장히 싼 10,000원 맞아요. 이하의 맞아요, 티켓이 맞아요. 항상 비치가 돼 있었고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나한테 좌석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인도를 해주면 약간 한 500원 정도의 팁을 주면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이제 동전을 주는 거죠. 뭐 동전을 1유로나 주는 뭐. 영민 쌤은 연주를 또 많이 하시니까 네. 제일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장소들이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장소는 이제 지방 공연을 하면은 사실 서울은 그래도 시스템이 굉장히 잘 정립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주 전에 뭐 핸드폰을 끄라든가 이런 방송도 너무 잘 나오는데 사실 지방 공연장 가보면은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 정말 애기들도 너무 많이 오고 그리고 정말 동네 어르신들도 너무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정말 그냥 연주하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핸드폰 통화하시는 건 너무 부지기 쓰고 그 아까도 선생님과 말씀 나눴었지만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뭐 치고 있는데 갑자기 잘 안 들려 이러고 통화를 예. 거기 잠시 멈춰봐요. 잠깐만. 뭐 이러지 않아요? 그 정도까지는 그 정도는 없었습니다. 아니고. 예, 근데 통화를 정말 끝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옆에 말리는 사람도 없으시고요? 이미 말리는 사람은 없고요. 말리는 사람은 직원분이 없고. 오셔도 꿋꿋하게 통화하시는 모습 뭐 너무 많이 봤었고, 근데 그런 것도 겪다 보니까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고 그냥 전 재밌더라고요. 재밌었는데 확실히 이제 좀 틀이 딱 잡혀 있는 리사이틀이라던가 그런 공연장에서 그런 핸드폰 소리라던가 그런 사람들의 어떤 기침만 하더라도 사실 방해되는 요소가 너무 많죠. 음악회라는 것들이 자기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티켓 값을 지불하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다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이제 핸드폰 때문에 가장 큰 그게 있고요. 그리고 사진 찍으신 분들이 의외로 또 많으세요. 근데 요즘 한국에서는 사진 그 찰칵 소리가 다 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것들을 또 저지하기 위해서 또 직원분들이 또 후다닥 내려오는 그 상황들을 또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연주하는 입장에서도 방해가 되고 관객들은 또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요. 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사실 그 핸드폰에서 일화를 이것저것 얘기를 해보면 음악회 하다가 핸드폰 올리는 건 너무 많았잖아요. 많죠. 근데 몇 년 전에 이제 서울시 교향악단에서 이제 도이치그라모폰인가요? 이게 같이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음악회 자체가 레코딩을 해야 되는 음악회인데 정말 조용히 정말 집중해서 끝나야 되는 그 상황에서 다음 악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소리가 끝나기 전에 봄바람 휘날리며가 저기 관객석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핸드폰이 울릴 때 보면 타이밍이 기가 막혀. 맞아요, 네. 기가 막혀. 막 클 때는 벨이 안 울려.
이게 우리가 못 들은 걸 수 있어. 아니, 근데- 이미 끝에 수도 없이 많은 벨들을 이미 울렸는데. 근데 뭔가 이게 조용한 거 치려고 하면 예전에 노키아 핸드폰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부터 띠리린딘 그걸 하다가 뭐야 이거 또 뭐야 막 이러고 했었는데 핸드폰 또 다른 에피소드 있을까요? 저는 미국의 제 지도 교수님, 네. 지도 교수님의 곡이 초연되는 날, 현대 음악은 보통 한 번 연주되고 네. 다시 연주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초연곡의 클라이막스에서 플룻이 호로록 이렇게 플라트 텅잉을 하는 곳이 있었어. 근데 그 순간 정말 따르릉 전레벨이 동시에 울린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플라트 텅잉과 전화벨이 오르릉 동시에 울린 거예요. 의도된 것처럼. 의도된 것처럼 너무 효과가 잘 났어. 근데 그 선생님이 수줍게 이거 세미나 때 발표하시면서 사실 이 소리는 플라터 텅잉이 아니라 핸드폰 벨 소리가 울리는 거라고 딱 이렇게 찍으면서 알려주세요. 아. 그분은 평생 그 초연된 핸드폰 연주를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 쳐도 된다고 일단 말씀하신 겁니까? 그 악장 간의 박수도 어느 시기에 뭔가 이게 정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정말 관객들이 느끼면 감동을 받으면 박수를 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음악회장에 보면은 음악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그런 에티켓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박수 한번 잘못 침으로써 사실 굉장히 사람들에게 조금 눈치를 받는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었고 그럼요. 그것이 하나의 또 어떤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아까 선생님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음악회, 정말 악장 간의 박수를 조금 자제해야 된다면 정말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인식할 수 있도록 공지를 정확하게 올려주고 그래서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 또한 옛날에 어렸을 때 차이콥스키 비창 같은 경우 4악장이잖아요. 근데 3악장이 너무 신나게 그렇죠. 끝나서 저도 너무 신나게 박수를 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박수 치니까 옆 사람들이 다 이제 박수를 치기 시작해서 근데 그게 분위기가 나쁘냐? 사실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어쩌면은 연주자들은 그런 악장 간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미리 알려줘서 방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주자의 입장보다는 청중의 입장에서 네, 봤을 때 네. 청중들은 사실은 연주자를 방해하려고 박수를 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냥 감동이 되고 뭔가 좋으니까 이렇게 박수를 친 건데 네. 그걸 굳이 뭐 이렇게 핀잔 주고 할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로 연주자가 정말로 나는 한 번도 악장 간에 박수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미리 얘기를 하던가 네. 아니면은 그냥 그 청중들이 박수 치는 거는 그냥 둬야 된다. 네. 근데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공지를 해라. 이런 그렇죠. 거죠. 네. 대훈 쌤은 제 생각은 간단한 것 같아요. 박수를 싫어하는 연주자는 없을 거예요. 청중의 응원과 환호를 싫어하는 연주는 없을 텐데 그게 어느 타이밍에 나오느냐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룰이 있다면 음악이 다 끝나고 여기서 음악은 소리가 없어져가 아니라 연주자의 호흡이 다 끝났을 때 정말 음악이 끝났다라는 사인 연주자가 일어난다거나 지휘자가 공을 놓는다거나 성악가가 고개를 떨군다거나 이렇게 뭔가 사인이 있었을 때 그때 우리와 같은 함성과 박수가 나오면 어떨까 어렵지 않은 얘기거든요. 한 2년 전쯤 놀면 뭐하니에서도 손여름 그 피아니스트도 자기는 박수를 막 쳐주면 힘이 난다. 그래서 박수를 쳤으면 좋겠다. 다만 정말 조용하게 마무리 짓고 넘어가고 싶은 곡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안 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핸델의 메시아 같은 경우는 2시간짜리거든요. 중간에 곡이 끝나기도 하고 할렐루야도 막 나오기도 하지만 박수가 나오지 않거든요. 한 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곡들은 사전에 영민쌤 말대로 공지가 돼서 오늘은 악장 간에 뭐 박수를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공지를 하고 그래서 인터넷 글들을 보면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냐면 청중에게 프로그램 노트를 읽도록 조금 더 유도하자. 그래서 프로그램 노트에 오늘 공연의 컨셉은 이러하니까 대충 첫 번째 곡이 몇 분 정도 되고 몇 번의 쉼 부분이 있으니까 박수를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프로그램 노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관객들한테 정보를 주자 이런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박수 치지 말라라는 정보는 누군가를 핀잔을 주거나 혹은 룰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이 연주를 다 같이 즐겨보자라는 거잖아요. 행여나 옆에 분이 박수를 쳤다고 해서 핀잔을 주거나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 연주 악장 중에 박수를 쳐야 된다, 안 쳐야 된다. 우리 대훈 쌤의 장쌤의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마무리 발언은 박수 싫어하는 연주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영민 쌤도
네, 즐겁고 자유롭게 음악회를 즐기시되 옆자리에 앉아 계신 관객들도 배려하시는 관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한경 아르테 TV 주요 3마음 우리는 미래도 씨.